대형 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정성이 높아서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SMR. 2030년 전후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이 SMR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SMR. 그 전에 SMR 이전에 왜 우리가 SMR을 오늘 좀 이슈를 다뤄보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 AI라는 녀석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이 AI의 수급, 전력 수급 맞추기가 힘들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공급이 좀 딸린다. 이렇게 네, 좀 에너지 보셔야 돼요. 공급. 네, 네. 그래서 전력 공급이 사실상 미래에 갈수록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는요, 데이터 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좀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29년도 신규 AI 데이터 센터 732개를 이제 들어설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2029년도 같은 경우 이제 간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소요 예상 전력이 지금 한 49,397메가와트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5만 메가와트인데 사실상 엄청난 이제 전력이 이제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2022년도 기준을 본다 그러면 계약 전력 그러니까 이제는 한전에서 민간 쪽으로 이제 공급했던 전력이 한 94,50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2%가 데이터 센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예. 그 뜻은 뭐냐면 그렇죠. 한 나라의 전력이 예. 나오면 반이 데이터 센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정용이라든가 문제가 전기 쓸 때 생기죠. 많잖아요. 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전력 공급을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결국에는 SMR이 이제 답이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기본을 봤더니 이게 앞으로 갈수록 지금 2038년에 국내 전력 수요의 30%가 이제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수요는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더 늘어날지 몰라요. 예, 데이터 센터까지 또 들어가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SMR이 이제 대안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전 세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석탄, 가스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또 석유, 석탄을 쓰지 말자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에너지 공급이 문제가 되고 이런 가운데 떠오른 것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소형 원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일단 좀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좀 평가해 주시죠. 예,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SMR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 챗 GPT입니다. 근데 챗 GPT가요, 일단 구글 검색보다 무려 전기량이 10배가 더 넘는다. 이런 통계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전력 수급이 문제가 돼서 이제 SMR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제 모듈러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모듈화돼서 나오는 이제 원전인데 소형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찍어내서 나오네요. 그렇죠. 예. 예, 모듈러라는 게 결국에는 공장에서 찍어서 네. 와서 설치해서 원자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원전에 대비해서 규모도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동하기도 편하고 건설도 편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런 대형 원전과 비교해서 장점이 많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요. 전기 출력을 본다 그러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1,500메가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300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소규모로 전력이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이제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요. 건설 기간도 짧고요. 건설 비용마저도 사실상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특히 특징을 본다 그러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사실 작다 보니까 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치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성도 좀 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활용 분야도 높습니다. 뭐 전기 발전용도 당연하겠고요. 뭐 난방이라든지 담수화에도 쓰여지게 되고 건설 지역도 뭐 말 그대로 지금 뭐 원전 세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실상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반발이 크죠. 예, 네, 주민들의. 근데
뭐 사실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바다에서도 막 세웁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도시나 산 이런 데서 건설할 수도 있고 또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무려 1만 배나 이제는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전력 수요를 이런 SMR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고 시장성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40년에는 한 3천억 달러까지 이제는 전망이 된다. 예,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말로 큰 규모의 시장성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각국 정부나 각국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전체 전력 수급의 50%가 또 이렇게 SMR로 예.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SMR에 대한 기술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그런데 이 SMR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뭐 좀 더 극대화돼서 얘기하면 이제 인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우린 간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실체를 만들어낸 곳이 없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각국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뛰어들고 있고 이 SMR을 누가 먼저 이 세상에 꺼내놓느냐 정말 치열한 각축전 펼쳐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나라를 굳이 꼽는다 그러면 미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발에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원전 강국이었죠. 예, 예. 원전 강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2000년대에 SMR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에너지부 민간 기업이 이렇게 SMR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네. 합쳐서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는 SMR 브랜드죠. 이제 보이저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 보이저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자연순환 냉각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SMR 대비해서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이런 어떤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2022년도에 미국의 이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뉴스케일에 대한 설계 인증을 승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뭐 미국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빌 게이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요즘에는 뭐 기부재단이 아니라 이 테라파워입니다. 테라파워죠. 그래서 원전에 꽂혔더라고요. 왜 빌 게이츠가. 2008년도에 사실상 이 SMR 개발사 테라파워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대한 자금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4세대 SMR 실증 플랜트를 이제 건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좀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중국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같은 경우는 그리드 연결을 완료를 했고 2022년도에는 뭐 세계 최초로 SMR 상업 운용을 시작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상 확인은 안 되는 거죠.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바다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얼어 있잖아요, 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쇄빙선에다가 이 부유식 SMR 아니면 선박용 SMR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이고 프랑스는 어때요? 현재는 강국이잖아요. 뭐. 강국이죠. 네, 프랑스 유럽에. 강국인데 2030 이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030년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7천억을 이미 사실 나라가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한 10억에서 한 11억 유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SMR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폴란드, 루마니아, 뭐 우즈벡 이런 나라들은요 특징이 또 뭐냐 그러면 선진국과 이제는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런 SMR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마도 2030년 전후로 누군가가 먼저 이 SMR의 완성품을 이제 시중에 내놓고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현재 산자부가 1,000억 규모의 원전 펀드를 조성하고 우리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우리의 SMR 개발 현황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징이 있어요. 각국 예. 나라마다 이제 SMR에 대한 개발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 중심으로 일단은 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 그렇죠. 한국원자력연구원 예. 이렇게 해서 SMR 기술에 대해서 이제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이제는 개념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설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수행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표준 설계 인허가를 위해서 사실상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목표가 31년입니다. 31년에 상업화를 지금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중간 평가를 해보겠고 한전과 HD 현대도 있습니다. 이게 부유식 SMR 이 반디 개념 설계를 진행했는데 이 반디라는 브랜드를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전력 기술에서 밀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아마 예측이 되셨을 겁니다. 반딧불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왜 반딧불이냐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외딴 섬이나 사막 가운데서 이제 불이 딱 반딧불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딴 섬이나 아니면 사막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소형 모듈 원자로다. 이런 뜻에서 브랜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디라는 브랜드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주기기의 대표적인 또 회사입니다. SMR의 리더죠. 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상 지금 글로벌 리더 목표를 해서 달려가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딱 하면 떠오르시지만 지금 이제는 홀텍과 턴키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과.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도 또 앞서 나가고 있고, SK그룹도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 또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고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도 에너지 믹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가지만 원전도 함께 포함한 이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신정부 들어서 SMR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내용 좀 볼까요? 네, 그런데 이게 SMR과 관련된 이제 법안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미국은요 이미 에너지법 2020년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SMR에 대한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이제는 여당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련법에 대해서 이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단 SMR에 대한 다양한 이제는 뭐 제도적 법률 구성안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대표적인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술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하는 부분이 이제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재정 지원의 명문화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 사업 및 인력 양성이라든지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수립 등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원자력 관련 법안은 대형 원전 기술에 대한 사실상 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관련된 법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당 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의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또 지원하기 위한 관련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결국에는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 기업 육성, 그다음에 행정 법적 지원을 이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요, 이런 발의된 법안이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안정성 규제, 이 안정성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하다고는 해도 네. 뭐 원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규제를 하든 안 하든 명확한 좀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 기반도 이제는 마련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요, 이런 SMR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5년간 무려 1,278억 원의 재원을 이제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원전 사업,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규제 정책을 나설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SMR, 그러니까 ISMR이죠. ISMR에 대한 이제는 개발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ISMR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 이노베이티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혁신형 SMR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SMR에 대해서 맞는 기술을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이거의 좀 네.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내용을 훑어봤더니 일반 원자로와 좀 소형 모듈 원자로는 좀 다르잖아요. 설계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자 이 기술 개발에 더더욱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이거의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SMR 건설에 대한 이제 규제 인프라를 이제 갖출 것이라 보고 있고, 또한 거기에 맞는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비경수형 SMR 개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SMR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경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이용해서 냉각제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소듐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융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냉각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아마 경수로를 제외한 이런 새로운 표준형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는 이걸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쓰겠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뭐 훌륭한 방안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SMR이 또 나오려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또 워낙 또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요해가지고요. 표준 설계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지금 인허가가 떨어져야 뭐 본격적으로 할 텐데 언제쯤이 SMR 관련한 뭐 설계 인허가가 완벽하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금 2028년도 인허가를 이제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준 설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 설계도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 7월 달에 이미 SMR 사전 설계 검토를 이제 병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올해 말까지 표준 설계 인허가 신청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8년에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 문제가 이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 부분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준 설계 종합 조정 정기 회의를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표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한국형이죠. 말 그대로 한국형에 대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한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이제 소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겠다. 또 한 가지 국내에 다목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면서 이번 표준 설계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평론가님, 우리가 대형 원전을 수주할 때마다 항상 우리한테 태클 거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네. 원전 기술을 좀 배워왔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 할 때마다 로열티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MR 시대가 열렸잖아요. SMR은 그냥 100%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까? 지금 가능성이 없나요, 이건요?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네. 목표는 사실상 이번에 SMR 한국형 SMR을 간다 그러면 100% 지재권이죠.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 부분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코바니 원전 같은 케이스죠. 이게 사실 미국에 있는 이런 웨스팅하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는 좀 태클을 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좀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재권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특허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208개의 특허를 이제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 특허가 176건이고요. 해외가 이제 32건입니다. 이거는 출원 단계입니다. 아직. 그래서 출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뭐 원천 특허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보면은 노형 설계라든지 원척 계측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사줄만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 보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통해서 획득을 하려고 그러면 MOU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전략 개발원과 MOU를 맺어서 다양한 이런 원전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SMR 얘기하면 당연히 한수원이 리더가 될 텐데 그래도 이 기업을 따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로 뭐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 한 2달 반, 석 달 동안에 네. 주가가 무려 뭐 4배 뭐 가까이 좀 오른 폭등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회사이기도 하고요. 주기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원전 만들 때 가장 핵심 기술력이 있죠. 기술력이 네. 있죠. 왜냐하면 원전에 하면 고온, 고압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사실상 그 만들 수 있는 그 주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용기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터빈도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터빈도 있죠. 그다음에 펌프도 있죠. 증기 발생기도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원전 주기기라고 얘기하는데 핵심 부품입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겠느냐? 그냥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있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SMR 핵심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그 한국형 원자로입니다. APR이라고 해서 1400 이렇게 있는데요. 그 APR 1400에 대해서 주기기를 이제 만들었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전 세계 원자로를 34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 124기를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유럽 발전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 이제 파운드리 하면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만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원전도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네. 특히 SMR에 대한 파운드리의 사업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민간 기업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는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예, 그러면 단조 공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라는 거는 금속을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 주기기에 포함되는 용기 같은 게 내구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단조 공장이 필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네. 각광을 네.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파운드리도 좋죠. 뭐 외국에서 설계한 것들 만들 수 네. 있는 기술력이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또 제 바람은 아예 설계부터 우리가 네. 다 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SMR 관련해서요. SMR 추진선이요. 이것도 좀 더 새로운 블루오션인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죠? 예,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전 시장에서 블루오션 딱 하면은 이 추진선입니다. 그러니까 SMR을 활용한 이제 추진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SMR 추진선은 정말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요, HD 현대에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추진선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 탄소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 자체가 쓰이질 않다 보니까 네. 사실상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이제는 선박이다, 뭐 컨테이너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료 탱크 필요 없죠, 배기관 필요 배기관 없습니다. 필요 없죠. 예,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장점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블루오션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제도 갖고 있어요. 이 과제가 예. 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상용화를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게 배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거 만약에 탈취되면 어떡합니까? 해적들한테.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탈취되면 핵물질에 대해서 이탈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도 이제 과제로 좀 안고 있고, 사용 후 핵 처리 원료 요것도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좀 이겨내야지만 사실상 이제 추진선에 대한 고민들이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전 산업, 소형 모듈 원전 SMR이 관건입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먼저 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돼야 되겠죠, 평론가님. 네. 그렇죠? 2030년 전후인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SMR의 주도권 잡기 위해서 민관, 한수원, 또 뭐 두산에너빌리티, 우리는 늘 협력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숙제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숙제는 역시나 정부의 의지입니다. 의지요? 왜 네. 그러냐면 원전은요, 제조, 건설, 플러스 외교까지 접목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이게 산업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성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SMR 사업에 대한 이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밝혔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균형점을 맞추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 신경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 트랙을 지금 함께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법안도 그래서 마련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 시장의 강한 강국, 우리의 원전 강국이거든요. SMR 시장도 강국으로 나아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